오늘은 온라인 수업, 수능 전 온라인 수업입니다. 백신 맞으러 가는 사람도 있고 검사 맡으러 가는 사람도 있고 한다고 해서 조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한 2페이지 정도 작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제출은 구글 룸에 수업에 들어가면 과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제에서 노드에서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구글 클래스룸 수업 코드가 없다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죠. 먼저 나무를 먼저 그려봤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영구, 그리고 피도, 빈도, 그리고 밀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고 그 다음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집은 모든 여러 종류의 종들이 모여서 사는 건데, 그런 집단을 말하는 건데, 따라서 분해자, 소비자, 생산자, 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거는 생산 되겠죠. 그리고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분해자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이 나무를 뜯어먹는 토끼들이 있을 거예요. 점프 뛰어서 이렇게 오면 너무 무서울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아이가 생산자를 먹어요. 생산자를 소비하는 소비자는 1차 소비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얘를 먹는 얘를 2차 소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사는 거를 우리는 군집이라고 해요. 그리고 얘네들마다 생태적 지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먹고 먹히는 관계에서 받는 먹이 지위. 집을 구성하는 종을 구분하는데 여러 가지 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점종은 개체수와 서식 면적이 종을 말하는 겁니다. 자, 얘의 특징은 서식지, 비요소, 이것과 종들에게 영향력이 큰 아이들을 우리는 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희소종, 얘는 가장 적은 종이에요. 얘를 우리는 희소종이라고 합니다. 지표종, 환경에서만, 환경 조건에서만 나타나는 종, 얘를 지표종이라고 합니다. 힘종, 우점종이랑은 조금 다르지만 말 그대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군집을 구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종. 예를 들면 심종에는 해달이 있어요. 해달은 성게를 먹는데 만약에 해달이 없어지면 성게가 모든 해조류를 다 패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잘 조절해주는 종, 해달이죠. 그런 거를 얘기합니다. 자, 요 대해서 잘 아십니다. 우리가 전에 배웠던 방형구에 대해서 하는데요. 개념을 꼭 잡고 갔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밀도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밀도는 방형구의 면적의 그 종의 개체수 알면 됩니다. 면적은 제곱미터겠죠. 빈도 특정 종이 출현한 방형구 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자, 피도는 방형구 면적의 특정 종의 면적, 특정 종이 차지한 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개념을 또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말고도 상대 밀도, 그리고 상대 피도 같은 것들이 있어요. 밀도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어떤 밀도냐면 전체 종의 밀도 분의 특정 종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 상대 빈도는 모든 빈도에다가 특정 종 빈도를 보고 곱하기 100 하는 거죠. 상대 피도에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종의 피도, 그리고 종의 피도 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을 다 더한 값이 뭐가 나오냐면 중요치가 나와요. 숫자가 높을수록 우점종이 되는 거죠.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풀어서 쓰면 중요치는 상대 먹이, 상대 빈도 더하기 상대 피도입니다. 다 더해서 나온 것이 중요도라는 거죠. 자, 이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집이 어떤 거라는 걸 알았죠? 얘를 1번이라고 한다면 얘를 두 번째 군집의 종류 하는 거. 자, 그래서 첫 번째 뭐냐 하면은 나무가, 자, 얘는 어떻게 풀이할 수 있냐면 목본과 초본이, 자, 얘를 님이라고 합니다. 목본과 초본 개체군이 함께 자라는 곳. 얘는 어떻게 하면 열대우리, 그리고 화렵, 그리고 낙엽, 화렵, 그리고 추운 데서는 침엽수림들이 삼림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 초원, 얼룩말이 뛰어노는 그런 곳, 초원이라고 합니다. 자, 얘의 특징은 삼림보다 강수량이 적죠. 그래서 얘네들은 목본보다는 위주가
생기는 거죠.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조금 먹고도 살 수 있는 풀들이 우점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 사막. 얘의 가장 큰 특징이 이거죠. 식물이 자라나기 가장 어려운 종류는 삼림, 사막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림의 층상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보다 여기다 해볼까요? 삼림의 층상구조 보시면은 땅이 이렇게 있어요. 라고 표면. 자, 삼림의 층상구조는 하면서 색깔을 칠해보죠. 자, 먼저 땅속이에요. 우리는 땅속에 있다 해서 지층이라고 해요. 얘네들은 뭐가 많냐면 세균, 그리고 지렁이, 두더지 것들이 지중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아래쪽에서 초본에 있는, 그리고 더 아래쪽에 썩어 있는 층이 있어요. 낙엽 같은 것들이 썩는 그 요층을 이라고. 낙엽이나 뭐 그런 것들이 썩은 부식토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진해, 거미 뭐 그런 것들, 쥐며느리 축축하고 이렇게 영양분이 많은 곳에서 사는 것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선대층. 그리고 여기 위에 사는 아이들, 얘가 뭐냐면 초층이에요. 초본층. 그리고 이렇게 키가 작은 나무들이 사는 곳이 있어요. 얘를 우리는 관목층이라고 해요. 그리고 얘가 키가 더 큰 곳이 있어요. 여기를 키가 큰 아이를 교목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간이다. 그래서 얘를 아목해요. 그리고 얘가 엄청 큰 키가 큰 요 나무를 우리는 라고 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가장 아래쪽은 중층, 키순으로 한 거예요. 다음이 선대층, 선대층 다음에 이제 풀이 자라기 시작해요. 초본, 다음에 관목대, 관목층, 그리고 교목층, 그리고 교목층. 자, 이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다음, 지금까지 있는 거는 그냥 땅 위에서 있는 것들이라 요거 다 합쳐서 우리는 육상군집이라고 해요. 또 하나 또 있죠. 수군집이라고 있어요. 얘는 하천 강에서 형성되는 집이에요. 자, 얘는 크게 담수 군집으로 나뉘죠. 자, 이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얼마 안 했네요. 자, 다음 군집의 생태 분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또 자, 군집의 생태 분포, 얘는 수평 분포와 그리고 수직 분포가 있어요. 위도 그리고 수직 분포는 고도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패턴이 있을 거예요. 지구를 이렇게 한쪽을 떼어내서 잘라본 거죠. 이제는 공간, 이제 수직 분포, 수평 분포.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저 위도 올라갈수록 고위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위도에 따른 분포는 수평보라고 해요. 그래서 적은 부분과 많은 곳과 작은 쪽 할 수 있어요. 열대니까요. 더위도 0도 뜻이에요. 더위도 춥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무들이 엄청 우거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는 가운데는 열대 초원이 펼쳐지겠죠. 그리고 여기는 열대 사막. 자, 이렇게 여기 열대 사막이 발전해요. 중위도로 갈수록 열대 사막은 강수량이 적은 온대 사막으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더 올라가면은 침엽 있을 거고요. 더 올라가면 보이던 얼음덩어리 땅, 툰드라 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가면은 이파리가 큰 낙엽, 수림이 분포할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상관없 침엽. 일단 고위도라고 하는 거는 이거죠. 온도 추움. 그리고 여기를 체크해 보면은 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긴 불바다고 위로 올라갈수록 위도가 높아질수록 환경에서 살게 된다는, 이걸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파리가 처음에 이만했다면 추운 지역 가면은 요런 이파리를 써요. 하나 더. 자, 고도에 따른 위도에 따른 것들을 이렇게 분류해 봤어요. 자, 먼저 위로 올라갈수록 이파리는 작아지고 키도 작아져요. 자, 위도가 높아질수록 춥다는 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추우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식물들이 자라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갈수록 따뜻해지고 더워지니까 이걸 잘 활용하면 풍성한 온라인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강수량이 적은 곳과 많은 곳, 그리고 온도가 높은 곳과 낮은 곳, 고도가 낮은 곳과 고도가 높은 곳.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식물이 생장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물, 햇빛, 그리고 흙, 토양 같은 것들이겠죠. 자, 일단 이것들이 만족되려면 일단 기온이 높고
올라가야 되고 강수량이 많아야 되고 빛이 많아야 돼요. 그럼 기온이 높은 곳은 이렇게 되겠죠. 강수량도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이거 넘어가도록 하죠. 기온이 높을수록 더 많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강수량이 많은 거 그리고 강수량이 적은 거. 자, 일단 키가 여기서는 엄청 컸다가 나무들의 키가 점점 그러다가 꼈다가 여기는 아무것도. 자, 그리고 여기는 강수량이 애매한 구간이죠. 여기는 나무들도 잘 자라지만 풀들이 더 많은 그런 지역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열대 우림이 발달하고요. 여기는 열대 초원, 여기는 열대 사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패턴 알아두세요. 또 하나 개념을 좀 자, 일단 고도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여기는 고온, 여기는 저온이 됩니다. 자, 그 패턴은 마치 이쪽으로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고緯도 쪽으로. 때문에 저온 지역에 사는 아이들과 그리고 고온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빨간색이라고 표시가 된다면 이쪽은 파란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파리의 모양이 점점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파리가 넓었다가 그리고 이쪽으로 쭉 올라가 보면 키가 작고 나뭇잎이 별로 없는 아이들, 더 올라가다 보면은 이파리 모양이 이렇게 길게 시미옵스대가 나오기도 해요. 높고 많을수록 배 넓이가 넓어진다. 얘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넓은 이파리가 점점 나는 거. 넓을수록 표면적이 넓어져서 얼 수가 있죠. 그리고 온도를 유지하는데 불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온일수록 얇고 작은 그런 이파리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이 정도.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